두 번째 LG 화학입니다. 너무 하이닉스 길게 했으니까 이 짧게 끊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응? 잠시만요. 지금 이제 방송 이데일리 방송 이제 그 인원 입장하신 인원이 있어서 LG화학도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뭐 얘가 어쩌고 저가 어쩌고 잘 보세요. LG화학 이 차트가 뭐냐면 이 표예요. 이 표가 뭐냐면 요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도 이 시장에서 이상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LG화학은 물적 분할 때문에 물적 분할이 야, 난 진짜 정치권에서도 그거를 이용을 했죠. 악용을 한 거죠. LG화학 말이야. 물적 분할해갖고 소액주주들 다 죽이고. 거짓말을 해도 LG화학이요 16조 원이었어요. 16조 원. 그리고 삼성 S다이 12조 5천억. 당연한 거지. 얘는 5조고. 왜 당연하냐면 LG화학은 화학으로서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표가 좋았고 그 지표가 좋다는 거는 그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좋았다는 거고 그래서 유가가 강세를 띄었던 거고 유가 강세를 띄면 정유화학은 마진율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판매 호가 스프레드를 늘릴 수가 있다고. 그 상황 속에서 2020년도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승기가 좀 잡히고 대선에 대한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미친 듯이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 테슬라가 날아간과 동시에 이 배터리 업체 2차 전지주들 세계 2차 전지주들이 폭등을 해요. 그럼 2차 전지를 얘들이 어제 오늘 만들었어?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수십 년. (3월) 말 저점 대비 8월까지의 상승률이요 241%예요. 시가총액 16조. 저 당시 3월달 말 3월 말에 시가총액 16조 할 때 저 당시에 LG화학의 시가총액 순위가 5위인가 했어요. 5위. 시가총액 5위인가 하는 애를 241%를 들어올린 거 5개월 만에. 물론 코로나 때 푹 밀리긴 했지만 시가총액으로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죠. 기분 끝내주죠. 한번 볼까요? 우리는 모든 종목을 교육을 하건 수익 뭐 매매를 했던 뭐를 했던 모든 종목을 이렇게 다 보관을 해요. 동영상부터 모든 뭐 문자 유료 문자 내역까지 전부 다. 근데 LG화학에 이때 여기 없나? 잠시만. 그러면 원고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원고를 다 뒤져서 했거든. 2000년 3월 30일 날 시가총액. 응? 그 당시에 2000년 3월 30일 날 시가총액. 어우, 이거 원본 좀 해놓으라 했는데 까먹었네. 이게 박성재 TV 이제 그 시즌 2 2회차 방송인데 3월 30일 날 시가총액이 잘 안 보이시죠? LG화학 얼마였어요? 시가총액이 5위입니다. 5위. 우리가 2020년 3월이면요.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량 차익 실현했고 1월 달에. 왜냐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왔어요. 몰랐죠, 그거? 얘들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왔어요. 1월 2월에. 뻥치지 마세요. 몰랐어, 다. 아무도 몰라. 지금도 몰라. 방송 나온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 여러분들 유료 가입된 있는 그 시점에서 물어보세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 얘네만 시가총액 신고가를 냈거든. 근데 일단 어찌 됐건 이때 전량차익 실현하고 우리는 삼성 전기를 그때부터 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고 LG화학이 5위. 그리고 그때 우리 주력주는 네이버였어요. 네이버. 그 다음에 네이버 팔아서 삼성 바이오로직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 팔아서 시젠 샀고 거기서 수익이 허벌나게 납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는 한진칼을 갖고 있었어. 삼성 전기하고. 어찌됐든 LG화학이 5위고요. SDI가 8위입니다. 시가총액 5위짜리하고 8위짜리의 상승률이 아무리 코로나19 바닥 찍고 돌렸다고 해도 241%, 181%. SK이노베이션은 뭐 5조짜리 258%.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요건 나온 거예요. 응? 그것에 대한. 그래서 지수도 이때 조정이었고 지수도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SDI보다 조금 더 올라온 LG화학이 조금 더 빠진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빠졌어. 조정 폭이. 8월 달에 물적 분할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공시가 나온 거예요. 8월 달에. 응? 아니 그러면 8월 달에 물적 분할 얘기를 LG화학 혼자 얘기했는데 얘들은 왜 빠지냐고.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지 얘들이 왜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 물적 분할이 아니라고. 이때 물적 분할 플러스 리콜 2개. 현대차 리콜 하나, 외국계사 리콜 하나. 그리고 그게 물적 분할의 문제였다고 친다면 어떻게 80%까지 들어올리냐고요. 105만 원까지 들어올렸어. 105만 원까지.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랐을 거야.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3위인가? 얘가 다 시장 들어올린 거. 얘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부 75%씩 올랐어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5% 올랐다고. 얘 79%. 현대, 기아 뭐 날라갔죠. 현대차, 기아.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 모비스, 애플카 영향 뭐 얘기 나오면서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장중에 상한가 찍고 내려와. 응? 그러던 LG화학이 삼성 SDI한테 밀려서 시가총액 9위까지 밀립니다. 그런데 LG화학은 화학에 대한 영업이익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81.84%의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것을 할인 요인을 잡아서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상상을 초월하죠. LG화학의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옵니다. 20% 이상 증가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극대용주의 경우는 10%만 증가해도 어닝 서프라이즈. 결론은요. 이 상태에서 결국은 여러분들께 계산을 해드립니다. LG화학의 순이익의 기준을 잡고 롯데케미칼과 업종 평균을 잡았을 때 시가총액은 26조에서 34조 정도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41조의 LG화학의 시가총액은 고평가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가치 부분을 81.84%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 기준에 102조 원 기준을 잡고 81.84%의 지분이면 50%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인을 합니다. 응?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얼마예요? 그 시가총액 가치가 42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가총액 가치가. 고점 대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조금 고평가 상태다. 사실은 유통 물량이 없어서. 응? 그래서 102조의 시가총액을 이번에 102조 무너졌죠. 100조가 무너졌어요. 그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크래프톤이 걔네들이 처음에 오르다가 밀리는 이유가 처음에 오를 때는요. 우리도 매매를 해요. 근데 그 처음에 오를 때는 시가총액이 일단 크잖아. 장이 좋아서 가치평가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량 받은 애들은 다 패고 나가는데도 주가가 올라요. 왜 올라요? 게임주에 대한 ETF 상품은 시가총액이 크니까 걔 비중에 맞게 사줘야 되고 ETF 상품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던 것이 기계적으로 사줘야 되는 그런 흐름에서 그러던 것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더 이상 유입되지 않죠. 그럼 차익 실현은 조금씩 나오죠. 그 프리미엄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 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크래프톤 이런 종목이 전부 고점 대비 50% 이상씩 밀립니다. 또 그 이상 밀리는 그 흐름도 나오고 있죠 지금. 그걸 낙폭과다라고 설명을 해 방송에서. 그리고 그걸 밀리고 있는데 계속 매수세를 내. 그러는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LG에너지솔루션 고점 대비 50% 밀린다고 치면 그게 시가총액 70조예요. 그것에 대한 50%를 잡았을 때 그게 29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산했을 때 자산 가치하고 두 개를 합산했을 때 55조에서 76조. 여기서 하나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업종 평균 10배는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들 2015년도에 비이성적으로 주가 땡겨놨던 애들 그 거품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ER이 40배, 50배, 100배 이런단 말이에요. 그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 업종의 평균이고
롯데케미칼이 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지만은 일반적으로 화학 업종의 저평가는 5배에서 7배 사이가 나와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2022년, 23년 그 추정치 대비해서 PER 9배가 아니라 6배 정도를 잡아도 돼. 어? 그러면 요 단가보다는 낮아지겠지. 그렇다고 해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월등한 상승률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점 이번에 찍은 게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점 대비 32%가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 장이 한 달 보름 만에. 실질적으로 한 달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을 이렇게만 따져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치평가에서 들어가면은 계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 듣고 시황 빠지지도 않은 지수에 대해서 공포감만 가지고 있고 지금 월요일 아침부터 막 엄한 소리들 하겠지. 미국이 박살났어요. 미국하고 디커플링인데 유럽, 일본, 우리나라가 월요일날 다 빠지긴 하겠지만 미국처럼 빠지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왜 그런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이유가 인정이 안 되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시 여러분들께서 녹화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종목에서 수익이 나나? 그럼 소형주 잡주에서 말장난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대형주에서 야 LG화학이 야 SDI보다 항상 비쌌는데 비싼 이유가 자체적인 화학 업종에 대한 실적이 있어서구나. 근데 그 순위가 바뀔 정도로 두들겨 맞고 내려오면은 편입의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죠. 대주주 지분, 연기금, 외국인, 기간. 근데 기간이 2.9%뿐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결론적으로 개인이 8%가 안 돼요. 주가가 밀리면 누가 손실나? 물적 분할이 이게 악재면은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살아남는 방법은요. 어느 시기에서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 500에서 2000포인트 올라올 때 300% 랠릴 때에도 그때도 어떻게 돼? 그 랠리 때에도 조선주, 실적이 있는 조선주만 갔어요. 지금 윤정두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갔을까봐 못 갔어. 그때 그러면 현대차, 삼성전자를 윤정두가 추천했을까봐 안 하지. 다만 자동차는 2007년도에 매매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을 때 기아 가지고 무지하게 맞았어요. ELW 가지고만 400억을 손실을 냈어요. 기아에서만 순순실이. 다행인 게 현대차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현대차에서.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가는데 무슨 수출주야. 조선주는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적주가 간 겁니다. 리먼 끝나고 나서 유동성을 풀었을 때 엔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띱니다. 안전자산이 달러다 이게 아니라 엔화다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 그 강세 덕분에 자동차가 폭등을 한 거죠. 화학 종류는 지금의 제약바이오처럼 비이성적인 상승이었고 결론은 실적이 되는 자동차가 시장 대비 또 10배. 조선주가 시장 대비 그 당시에 10배. 그러니까 33배씩 올랐어요.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3위가. 그러고 나서 리먼 끝나고 나서는 비이성적인 그 의약품이랑 똑같았던 화학 종류는 마찬가지로 5배에서 14배까지 올라요. 롯데케미칼이 14배 올라옵니다. 실적이 개선된 것도 없는데. 자동차도 현대차 5배에서 7배 그리고 기아가 14배 올라와요. 자동차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미국에서 뭐 초대박이 났죠. 엔화가 강세를 떼서 뭐 일본 차는 팔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의 기준 마찬가지. 아까 보여드린 게 시장 33% 올라올 때 하이닉스가 300% 올랐죠. 시장 대비 10배. 그럼 앞으로 시장이 간다 안 간다 못 간다면 다 팔고 쉬셔야 된다니까. 근데 윤정도 설명 들으니까 야 개뿔 뭐 스태그플레이션 무슨 개뿔 인플레이션 그건 잡히겠고 야 경기가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났지 경기 박살났는데 인플레이션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시장을 견인한다는 거는 실적주구나. 그 실적주가 개뿔 무슨 뭐 KB금융 실적이 없어 있잖아. 걔는 성장성이 없잖아요. 맨날 나오는 실적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번에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가는 반도체 언제부터 날아간 거예요? 2016년부터 날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돼 있고, 야 이것 봐라. 그럼 실적주가 시장 주도주구나. 오케이. 거기에 LG화학의 실적 범위는 솔직히 얘기하면 평범합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를 전혀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의 정책에, 친환경 정책에, 테슬라의 그 초강세의 2차 전지의 강세 부분에 또 랠리를 달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 대비해서만 평가를 줘라. 그 얘기예요. 그게 LG화학입니다. 근데 그 LG화학의 흐름이 올 초에 시장 박살 날 때도 외국인들의 1.5%, 2% 매수세와 함께 폭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자 LG화학 이겨내게 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폭락이 나와버렸죠. 9위까지 밀렸어. 지금은요. 다시 들어올리는데 그 힘의 강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이게 주봉이잖아. 바닥 대비 33%, 32%를 들어올렸는데 들어올렸다는 기미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평가냐 했을 때 저평가지. 수급 좋습니까? 수급 기가 막히지. 유통 물량이 없는데. 그러면 경기가 인플레이션 잡히고 좋아요 라고 해서 돌려진다? 저는 무조건 돌려진다고 보고 이번 달 안으로 무조건 바닥 잡고 다 돌립니다. 5월 20일 바닥이 진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일시적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흔들릴 일 없고 왜냐하면 미국 쪽의 선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월요일날 좋을 수 있어요. 미국 쪽 선물이. 왜?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저 가가지고 사우디하고 뭐 얘기 좀 하고 온대잖아. 인플레이션 도저히 유가 갖고 이거 안 되겠으니까 유가 가격 좀 내리겠다잖아. 응? 결론적으로 이 좋은 그 시장의 흐름에서 유가의 강세 부분에 대한 주가 반영이 돼 있느냐 안 돼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혹시라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야 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유가 강세를 띌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 올라간 게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데 유가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눌렸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다시 개선이 되면은 눈치 볼 일 없죠. 화공 분야에 대한 실적 부분, 수주 눈치 볼 거 없죠. 실질 잡아내야 될 게 삼성 엔지니어링도 포함됩니다. 포함된다고요. 응? LG화학의 흐름 잘 판단하세요. 펀더멘털적인 부분 다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년 이내에 몇 년 안으로 81.84%에서 최소 30% 이상의 지분은 블럭을 치겠죠. 그럼 50% 할인해서 블럭 드릴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현금 유입 어떻게 할 거야? 응? 그 현금 유입 30%면은 시가총액 만약에 70조까지 밀린다 해도 30%면은 20조가 들어오는데 돈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시가총액 지금 개뿔 40조짜리에 20조가 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훌륭한 위치에 있는 LG화학을 손가락질하지 마시자고요.